네, 계속해서 55페이지입니다. 예, 6장 정자계입니다. 정자계. 예, 정자계는 우리가 2장 정전계하고 비슷한 겁니다. 뭐냐면 정지해 있는 자석의 공간, 자석이 정지해 있다는 겁니다. 자석이 정지해 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2장과 비교를 해보면은 자석이 이렇게 정지해 있습니다. 이렇게 N극.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S극,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얘들이 정지해 있습니다. 그러면 2장에서 했던 거 비교해 보세요. 원래 본교재 가도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공간에 힘이 작용할 거라는 거죠. 이게 정자계입니다. 정자계. 그런데 자계에서 우리가 뭐 하나만 보면은 여기 있죠. 우리가 전계에서 Q쿨롱이 뭐예요? 전기량 혹은 전하량이라고 했죠. 2장에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N웨바라고 합니다. 뭐 얘를 자기랑, 예, 전기랑 자기랑, 그 다음에 자극의 세기, 예, 자극의 세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Q쿨롱과 대비되는 것이 N웨바예요. 뭐? 이 자석의 자극의 세기가 N웨바다. M1웨바다. M2웨바다. 이렇게 있을 때 6쿨롱의 힘도 하고 전개의 세기 말고 자기의 세기도 하고 전개와 비교하시면 굉장히 수월한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용어를 한번 볼게요. 자기 현상에서 자기는 우리가 한국말로 뭐 자철광 이러한 금속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자석의 기운을 띈다라고 하는데 자철광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 이름이 그리스의 마그네트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마그네트가 유래가 그 지역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일단 자석 마그네티즘에서 자석 자기 아시죠? 자기 세조각이나 색깔을 끌어당기는 성질. 자석 뭐 아시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자력 뭐예요? 자석이 가진 힘. 그다음에 자극, 극은 우리가 이 끝부분 있죠. 끝부분 N극, S극 할 때 극입니다. 자하는 N웨바. 그러니까 자기랑 자극의 세기, 전하 대신에 자하, 전하 대신 자하. 예, 괜찮죠? 그 다음에 투자율입니다. 2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전율, 엡실론 페러퍼미터라고 했습니다. 페러퍼미터, 유전율. 그럼 투자율은 뭘까요? 유전율은 전하를 축적하는 성질 콘덴서에 쓰이는 겁니다. 얘는 자속을 발생하는 성질에서 여기에서 투자율은 코일 있죠. 코일 L 성분 있죠. 거기에 쓰는 겁니다. 단위는 헬리퍼 미터입니다. 투자율이 크면 자속이 많이 발생되는 거고 투자율이 작으면 자속이 많이 발생 못하는 겁니다. 투자율이요. 그리고 투자율, 공기 중에 투자율 μ0가 얼마냐? 공기 중에 투자율 얼마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퍼 미터입니다. 공기 중의 투자율.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 중의 투자율 분의 전체 투자율 비율을 μS라 하고 비투자율, 유전율과 비교하면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U는 μ0, μS가 되는 겁니다. 네. 전체 투자율이에요. 이 부분은 본문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투자율이 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투자율이 큰 놈은 자속을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쿨롱의
법칙입니다. 전개에서 했던 그 쿨롱의 법칙, 전개에서 했던 그 쿨롱의 법칙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자석이니까 N극 S극이고 N극 S극입니다. 여기에서 N극 S극에서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얘는 우리가 알고 있죠. N극 S극 서로 막대자서 시험해보면 서로 당기잖아요. 맞죠? 같은 극끼리 해보면 밀어다니잖아요. 우리가 힘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느끼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전개와 비교해보면 4파이에 엡실론 대신에 뮤가 들어가요. 엡실론 대신에 뮤.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분에 Q1, Q2 대신에 M1, M2가 들어가는 겁니다. M1, M2고 단위는 뉴턴입니다. 뉴턴. 그럼 이 값도 우리가 보세요. 4파에다가 공기 중이라면 U0가 앞에서 4파이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7승이죠. M1, M2를 하면 이 값이 4파이 곱하기 4파이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7승, 이 값이 얼마다? 6.33 곱하기 10의 4승 R 자승분의 M1, M2가 됩니다. 이 값은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고해 주시고 본문 가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자석의 세기예요. 자석의 세기. 서로 작용하는 힘, 쿨롱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쿨롱의 힘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자개의 세기. 2장에서 전개의 세기를 했던 것처럼 자개의 세기를 합니다. 자개의 세기. 뭡니까? 자개의 세기. 여기에 N극이 있다라고 합니다. N극이 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뻗어 나가겠죠? 뻗어 나갑니다. 그럼 이 영향을 미치는 이 공간을 자개라고 하고요. 자개. 그 공간 안에서 이 점들이 이 점들이 이 자석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그 영향의 정도를 자개의 세기라고 합니다. 자개의 세기. 자개의 세기 H예요. H는 다시 이 M 극으로부터 여기 M 웨바가 있죠. M 웨바가 있는데 이 M 웨바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이 점이 얼마나 얘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이 자개의 세기입니다. 그러면 쿨롱의 힘에서 4파이 뮤 R의 자승분에 M1, M2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죠. M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M이 되는 겁니다. M. 그 다음에 자위. 얘는 실제로 많이 쓰진 않아요. 전위 대신에, 전기적 위치 에너지 대신에 자기적인 위치 에너지, 우리가 뮤라고 합니다. 뮤는 4파이 뮤 R분의 M이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요거 자기의 세기는 또 많이 나옵니다. 다시 공식보다는 개념이에요. 단위는 우리가 암페어 턴퍼 미터가 되는데, 이 부분도 본문에서 유도를 하고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전속과 전속 밀도 대신에 자속 밀도요. 자속과 자속 밀도. 뭐냐? 우리가 실제로 자기력 선이 나갑니다. 실제 자석에서 이러한 자기력 선이 나가요. 실제로는. 그런데 너무 많다. 그래서 가상으로 A 1웨바에서 몇백만 개가 나갑니다. 1웨바에서 몇백만 개 나가는 너무 많다. A 1웨바에서
한 개의 자속이 나간다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계산이 편하다는 겁니다. 자속. 그래도 우리가 이 자속이란 놈은 실제 다른 과목에서 많이 씁니다. 자석에서 나가는 것을 가상으로 1웨바에서는 한 개의 자속이 나간다 이렇게 가상한 거예요. 자속은 파이라고 합니다. 파이 단위는 1웨바에서 한 개니까 파이 웨바가 되는 거예요. 파이 웨바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자속 밀도 더 많이 씁니다. 자속 밀도는 뭘까요? 자속 밀도는 자속을 넓이로 나눈 겁니다. 자속을 넓이로 나눈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자속 파이를 넓이로 나눈 것, 넓이 S입니다. S. 예. 그러면 요 놈은 우리가 자속 밀도를 기호로 뭐라고 하냐면 B라고 합니다. B. 자속 밀도 B. 뭐? 자속을 넓이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앞에서 2장에서 뭘 했냐면 E는 보세요. 전속 밀도 D는 엡실론 E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자속 밀도 B는 뭐가 되느냐? 엡실론 대신에 뮤. E 대신에 H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식입니다. B는 뮤H예요. B는 뮤H. 네. 자속과 자속 밀도.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네,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류에 의한 자개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개. 이 개념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자석 N극이 있습니다. N극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 자개가 형성이 되죠. 자석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석이면은 얘가 있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자개가 발생되는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우리가 이게 전류예요.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 자개하고 여기에 이 자개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다시 말씀드리면 자석에 의해서 자개가 발생되지만은 전류에 의해서도 자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세요. 모터는 반드시 자개가 있어야 돼요. 모터 안에는 모터가 돌아가려면 발전기도 똑같아요. 자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개가 있으려면 자석이 있어야 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웬만한 덩씨가 있는 자석에는 모터에는 자석이 없어요. 뭐가 있다? 전류를 가지고 모터를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용어할 때 계자라는 게 있습니다. 계자는 자석을 발생시키는 게 계자인데 그 계자에 자석을 쓰는 자가 아닙니다. 철덩어리에 코일을 감아서 이 자개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류를 가지고 모터를 구동시키는 겁니다. 자개를 가지고요. 네. 이게 전류에 의한 자개입니다. 이게 전류에 의한 자개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전류가 자개를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류가 자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방금. 그렇다면은 전류에 의한 자개에서 보세요. 그 크기가 얼마냐? 그리고 그 방향까지 우리가 일장에서 백타를 했는데 그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을 구하는 법칙이 뭐냐면은 제가 용어 부분에서 했습니다. 앙페르에
용어에서 오른 나사 법칙이요.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이 전류를 흘렸을 때 그 발생하는 자기장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흐르는 전류가 무한 전류일 때 끝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감겨 있거나 굉장히 길게 감겨 있거나 끝이 없이 굉장히 길게 감겨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무한장 전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유한전류. 전류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흐르더라. 여기서 여기까지만 흐르더라.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만 흐르더라.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때예요. 무한전류일 때는 우리가 주회 적분 법칙을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으로 구합니다. 주회 적분 법칙. 그 다음에 유한전류일 때는 비오 사바르의 법칙으로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전류가 끝까지 흐른 거 이렇게 흐릅니다. 지금 여기까지라고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더 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전류에서 이만큼 여기에 자개의 색입니다. 자개의 색이 여기에 R미터 떨어진 자개의 색을 구할 때는 무한장 전류이기 때문에 주회 적분 법칙으로 구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딱 전류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흐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흐를 때 이렇게 떨어진 점에 자개의 색을 구할 때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나 어딜 때나 자개의 방향을 물으면 그 방향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그거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전자력이에요. 전자력.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전자력이 뭐냐면 전동기의 회전 원리를 얘기한 겁니다. 전동기의 회전 원리.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 기초 용어할 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N극, S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권선을 감아놨습니다. 권선이 원래 굉장히 많이 가지고 수백 가닥을 이렇게 막 감아놓은 건데 딱 두 가닥을 얘기를 한 거예요. 두 가닥 얘기했는데 지금 보세요. N극과 S극이 있으니까 이 공간은 뭐다? 자개가 존재하죠. 자개가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우리 선풍기를 틀어도 그렇고 모터를 틀어도 그렇고 전동기를 회전시키려면 전기를 꼽아야 되죠. 맞죠? 전기가 돌아가야 돼요. 전기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전류를 흘려줍니다. 쭉 가서 전기를 흘려줘요. 그럼 뭐죠? 자개 안에서 전류가 흐르면 받는 힘이 있습니다. 이 도선이 받는 힘을 힘의 역입니다. 전자력. 뭐냐? 전자력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에요. 그것을 전자력이라고 합니다. 그 F가 BIL 사인 세타라는 공식인데요. 그 힘의 크기입니다. 그 힘의 크기가 여기 자속 밀도입니다. 자속 밀도 곱하기 흐르는 전류 곱하기 요놈의 길이요. 길이. 요놈의 길이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이루는 각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각도가 다른 거죠. 그 각도
예, 따라서 크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자력이라는 건 전동 회전 원리인데 전자력의 크기는 공식에 따른 명칭이 없이 BIL 사인 세타만큼의 크기고요. 그 다음에 전자력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터를 만들고 모터를 보았을 때 얘가 왼쪽으로 돌지 오른쪽으로 돌지 어떻게 돌지 방향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를 했던 거고요. 전자력의 방향을 구하는 법칙이 굉장히 유명한 것인데 플레밍의 왼손 법칙.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에 내가 N극 S극이죠. 전류 이렇게 흘렸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지 아니면 이렇게 돌지 이렇게 돌지 이렇게 돌지 그 방향 2분의 확률 50% 그 50% 확률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인데 왼손 법칙은 이거예요. 이거 아니죠.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써요. 왼손 요겁니다. 왼손 법칙에서 FBI 우리가 전동에서 알고 싶은 뭐 힘의 방향이죠. 요것을 알고 싶어요. 요게 힘이에요, 힘. 요게 자개의 방향입니다. 자개 방향. 요게 전류의 방향이에요.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에서 보세요. 힘이 뭐다? 엄지. 자개가 뭘까요? 자개가 네. 엄지, 요거 검지. 전류의 방향이 중지입니다. 중지. 보세요. 제가 전류 방향이나 자개 방향 알고 있다면 힘의 방향 두 가지 알고 있으면 어떻게든 두 가지 알고 있으면 힘의 방향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전자력의 크기는 BI 사인 세타 전자력 방향. 우리 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기기가 뭐 변압기와 그 다음에 모터입니다. 모터가 정말 현장에서 많이 쓰이죠. 그 원리를 말하는 것이 이 전자력입니다. 네,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57페이지 7장 가시면은 자성체와 자기회로가 있습니다. 자성체와 자기회로. 일단 자성체입니다. 자성체. 쉽게 말하면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 뭐 어떤 물체가 되고 철도 되고 구리도 되고 금도 되고 은도 되고 그냥 그런 것들인데 자석의 성질, 자석과 연관해서 말하는 것이 자성체입니다. 이런 거죠. 철을 자석에 갖다가 문지르면 철은 자석이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 잘 되는 것을 강자성체. 안 되는 것을 반자성체, 어중간한 것을 상자성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자성체예요. 그건 물질입니다. 일단 자화현상 볼게요. 자화현상에서 자성체,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고 자화는 뭘까? 자화가 잘 된다, 잘 안 된다? 자석화이죠. 자석화. 네. 자석화는 거예요. 자석이 잘 된다? 예, 자화가 잘 된다. 자석이 잘 안 된다. 자화가 잘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자기유도, 자석의 자화되는 현상, 이 현상은 자기유도. 강자성체, 반자성체인데 자석이 잘 되는 것, 자석이 안 되는 것, 어중간한 것인데 그 기준은 우리가 어중간한 기준이 뭡니까? 하요. 투자율, 비투자율을 가지고 1보다 굉장히 크면 강자성체, 1보다 겨우 크면 상자성체, 비투자 1보다 작으면은 반자성체가 되는 겁니다. 반자성체. 예, 자성체. 그 다음에 자성체. 자화의 세기. 보세요. 이렇게 N극과 S극 사이에 여기에 자성체를 두면은 보세요. N극에서 자성체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가 N극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보셨죠?
일정 유전체에서 분극의 세기와 똑같은 거죠. 분극의 세기. Q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 사이에 유전체 놓으면 얘가 마이너스 Q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분극이 되는 거. 그것과 자와의 세기 N고 S 사이에 자석체 놓으면 S고 N국이 되는 거 똑같은 거죠. 자와의 세기입니다. 예, 자와의 세기 똑같은 거예요. 분극의 세기와 똑같은 겁니다. 네. 전개나 자개나 그 차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 최적당 전기상극자 모멘트가 아니고 자기상극자 모멘트, 자기 모멘트입니다. 예, 요거 자와의 세기. 2장 열심히 해주시면은 전개를 열심히 해주시면 자개는 공통된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히스테레시스 곡선입니다. 히스테레시스 곡선. 히스테리가 뭐예요? 히스테리. 이거 노천은 히스테리, 아니지만, 그런 거 있죠? 노천각 히스테리도 있고. 무슨 히스테리 부린다. 마누라 요즘 히스테리 부린다 하는 거. 성질 부린다는 거예요. 성질 부린다. 히스테리가 뭐예요? 보세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H입니다. B고 H예요. 뭐냐? 보세요. 앞에서 B는 UH라고 해서 제가 자개를 증가시키면 이 자가선 밀도 증가됩니다. 보세요. 자개를 증가시키면 얘가 증가돼요. 증가되다가 어느 순간 포화가 되는 거. 포화가 뭐냐? 이 철덩어리가 있는데 자개를 증가시킵니다. 증가시키는데 어느 순간은 내가 더 이상 좀 하지 말아도 더 이상 못하겠다. 먹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배가 불러 못 먹는 거죠. 포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 철덩어리가 있는 철덩어리에 자개를 계속 주면 자석밀도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은 포화가 돼요. 포화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 왔다가 이제 다시 가자 해서 쭉 원래대로 돌리면은 이렇게 왔다가 원래대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용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어를 하면서 히스테레시스가 뭐냐면 철선에서 히스테레시스선이 내가 지금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철덩어리에 자개를 가고 나니까 이 철덩어리 이놈이 어느 순간 자석이 돼 있더란 겁니다. 한 번 자석이 흐르고 나니까 철덩어리가 자석이 돼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개를 0으로 가면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남아있더란 겁니다. 얘가 0이 돼도 남아있더란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면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더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넓이가 손실입니다. 손실. 원래 이상적인 건 뭐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고 이게 이상적인 거예요. 이만큼이 철덩어리가 자석이 되는데 벌어진 손실이란 겁니다. 이것은 히스테레시스 곡선 혹은 BH 곡선 혹은 자기가 지나온 길 이력 자기 이력 곡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스테레시스 곡선. 네. 그 다음에 잔류자기 보자력 행축이 뭐고 종축 뭐고 이런 부분들도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58페이지 가서 자화에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자화에 필요한 에너지는 뭐예요? 자석화시키는데 자석화시키는 필요한 에너지가 우리 앞에서 전개할 때 2분의 1에 엡실론 2의 자성은 2분의 1에 엡실론 D의 자성은 2분의 1에 2D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자개에서도 똑같아요. 자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거기에 저장되는 에너지하고 똑같습니다. 2분의 1은 입시론 2의 자성은 UH의 자성은 2분의 1은 U분의 B의 자성은 2분의 1은
p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돼요. 뭐 흡입력도 똑같습니다. 흡입력도 똑같고 전개와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굉장히 유사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장 제목이 뭐냐면 이번 장 제목이 뭐예요? 자성체와 자기회로잖아요. 맞죠? 자성체와 자기회로입니다. 그래서 자기회로를 봐요. 자기회로. 얘는 우리가 어디에 쓰냐면은 과목을 따졌을 때 전기회로는 있죠. 전기회로는 뭐 회로이론이나 전력공학에서 씁니다. 전력공학에서 쓰는 것이 전기회로고요. 자기회로는 어디서 쓰냐면은 전기기기에서 쓰는 것은 대부분이 자기회로입니다. 전기기기에서. 그러면 전기회로는 우리가 이렇게 돼요. 저항이 있을 때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는 이게 전기회로입니다. 전기회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자기회로는 뭐냐면 이런 철심의 자기회로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자속이 흐릅니다. 자속이 흐려요. 보세요. 여기에서 V를 전류를 흘리는 원동력이라고 해서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기전력. I를 전류, R을 전기저항이라고 합니다. 전기저항.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기회로에서는 이게 자기회로 보통 변압기에서 쓰는 겁니다. 이 변압기라고 하면 여기에서 전력 대신 기자력 F 힘 말고요. F를 기자력이라고 해요. F인데 지금 기자력은 뭐냐면 이 전류가 그러면 자속이 발생하는데 전류는 자속이 아니고 전류에다가 권선수 있죠. 권선수 몇 번 감겼다가 있죠. 전류에다 권선수 곱한 NI를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합니다. 기자력. 전류에 의해서만 자속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전류와 권선수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기자력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 대신에 파이가 뭐다? 자속이죠. 자속. 전류 대신 자속.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 자속. 그 다음에 R 대신 RM이 뭐다? 전기저항이 아니고 자기저항입니다. 자속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자속을 방해하는 능력을 자기저항이라고 합니다. 자기저항. 근데 보세요. 우리가 전기회로에서는 V는 IR이죠. 맞죠? V는 IR이에요. 자기회로에서 F는 NI인데 전기회로에서 전류 곱하기 저항이었습니다. 자기회로에서 뭘까요? 자기회로에서는 전류 대신에 자속, 전기저항 대신에 자기저항에서 파이 RM이요. 파이 RM. 그럼 전기저항에서 전기저항 R 얼마? 로 A분의 L인데 요 놈은 KA분의 L이라고 해서 로분의 1을 용어할 때 진짜 도전율이라고 합니다. 요 놈은 요 놈이 크면 저항이 커요. 저항률, K는 저항률분의 1은 도전율이라고 합니다. 도전율. 그럼 자기저항은 얼마냐? KA분의 L 대신 얼마? 뮤A분의 L이에요. 투자율이 들어갑니다. 투자율. 뮤A분의 L. 자기저항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저항과 자기저항의 대응관계가 어떻게 된다? 전기회로에서 기전력, 자기회로에서 기자력입니다. 기자력. 그러니까 전류가 자속이 됩니다. 전기저항이 자기저항이 돼요. 그 다음에 도전율 대신에 이 도전율 K가 도전율 대신에 뭐가 돼요?
투자율이 돼요, 투자율. 우리가 이렇게 뮤 대신에 엡시론이 들어간다. 이거는 자개와 전개의 대응 관계라면 이거요. 뭐만 아시겠죠? 자개와 전개의 대응 관계라면 뮤는 엡시론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 회로와 지금 보세요.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의 대응 관계입니다. 전개와 자개가 아니에요.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의 대응 관계 다릅니다, 이게. 다시 전기와 자개라면 뮤일 때 엡시론이지만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일 때는 뮤일 때 K라는 겁니다. 요거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자기 회로에서 자속 밀도요. 자속의 밀도니까 전기 회로에서는 전속 밀도 아니에요. 자속에 대응 되는 것이 전류기 때문에 자속 밀도의 대응 관계는 전류 밀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58페이지 정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뭐 부드럽게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8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